리소스 업데이트 테스트는 반드시 단말 환경에서 해주셔야지 되고요. 지금 똑같은 소스 단말에다 설치하게 되면은 리소스 업데이트 때문에 앞에서 아마 인트로에서 진행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는 리소스 업데이트를 어느 서버에서 할 건지에 대한 정보들을 전혀 안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리소스 업데이트 관련된 테스트는 에뮬레이터가 아니라 반드시 단말에서 해주셔야지 되고, 이 리소스 업데이트 쪽 소스를 갖다가 넣으려고 보시면은 서버, 지금 여기 유라클 서버 있죠. 이 네트워크 설정 쪽에다가 일단 리소스 업데이트 서버 쪽을 추가를 해주셔야지 되세요. 샘플로 한번 추가를 해보면은 뭐 리소스 업데이트라고 내용을 넣어주시고, 리소스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디폴트 네트워크 매니저를 사용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 주소, 저희 지금 뭐 예를 들어서 gateway.miracle.co.kr이 붙어서 할 거다. 내용을 넣어주시고 똑같이 타임아웃은 3만, 인코딩 타입은 UTF-8, RESTful은 사용으로 체크해서 이렇게 리소스 업데이트 소스에 관련 리소스 업데이트 관련된 소스를 넣어주시고 주소를 넣어주시고요. 서버는 리소스 업데이트 선택하시고 TR 코드를 뭐를 넣어야 하느냐 하시는데 이 I 옆에 마우스 올려보시면요. 저희 REST 방식 사용한다고 아까 체크해놨었잖아요. REST풀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작성하셔야 되는 거 슬래시, 지금 여기 슬래시 안 넣었으니까 슬래시 API 리소스 오토 업데이트입니다.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리소스 업데이트에 들어가는 TR 코드는 이 소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배포 모드, 저희 데브 모드, 개발 모드로 배포된 애에 대해서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배포 모드 어드민 페이지에 개발과 운영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이제 개발 모드로 배포된 애를 갖다 리소스 업데이트 다운로드를 받겠다라고 하면은 요거 데브 모드로 해주시면 되고, 내가 운영 모드로 배포된 애를 갖다 리소스 다운로드를 받겠다라고 하시면은 리얼로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하시는 리소스 다운로드 테스트와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사용자한테 나가는 운영에 대한 부분들 이제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리소스 업데이트 서버가 이제 두 대에 놓고 사용하시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이제 개발 쪽 리소스 업데이트 하는 서버, 그다음에 운영 쪽 리소스 업데이트 하는 서버 두 대 놓고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내가 리소스 업데이트 서버 이거 정상적으로 운영용으로 잘 바라보고 있는지, 배포 모드, 내가 그 운영 모드에서도 리얼로 보통 일반적으로 운영 모드로 배포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거 맞게 내가 되어 있는지, 내가 이 배포 모드를 어드민 사이트와 맞춰 놓았는지. 그 다음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이 타깃 보셔야지 되세요. 이 타깃이 뭐 하는 애냐면은 저희가 웹소스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얘네들을 갖다가 저희가 APK 파일이나 IPA 파일로 이제 실행 파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얘네도 일종의 압축 파일이거든요. 이 안쪽에 있는 이 내용들을 갖다가 그 안에 다 담아놓고 있는 상태예요. 앱 내에, 앱 내에도 즉 이 폴더가 있고요. 어셋 폴더 아래에 있는 이 웹소스 폴더가 있고요. 그 다음 저희가 리소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용자 단말에다가 소스들을 갖다가 다운로드를 시켜 놓는 거예요. 다운로드 받는 폴더가 있습니다. 두 폴더가 있어요. 이 두 폴더 중에 어느 쪽에 있는 웹소스로 앱을 실행을 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이 이 타깃에 대한 정보예요. 그래서 내가 앱을 만들 때 APK 파일이나 IPA 파일을 만들 때 포함되어 있는 걔네들로 내가 웹소스를 갖다 구동을 시키겠다라고 하시는 케이스는 앱. 그게 아니라 나는 다운로드 받은 애들로 웹소스를 구동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DOC. 이렇게 진행이 되셔야지 되세요. 즉 리소스 업데이트를 내가 받아서 그걸로 화면을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DOC로 하셔야지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리소스 다운로드 받은 거랑 상관없이 나는 그냥 이 앱에 이 APK에 포함되어 있는 얘네로 웹소스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타깃을 앱으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흔히 이제 확인하시는 게 마지막 배포 테스트 하실 때는 DOC를 놓고 테스트 하시는 게 맞고요. 개발하는 중간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소스 하나 수정하고서는 이거 되나? 단말에서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실 때는 배포 계속 하실 거 아니잖아요. 어드민 사이트에 계속 등록하실 거 아니니까 그때는 타깃 버전, 타깃 앱으로 놓고서는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자 하는 웹소스가 내가 직접 이제 그 APK에 포함되어 있는 앤지, 다운로드 받은 앤지 둘 중에서 어느 쪽에 있는 웹소스를 갖다가 내가 확인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저 확인 모드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리소스 기준 버전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드민 사이트랑 연관이 됩니다.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리소스 배포를 하는 거는 이 모피어스 저희 manifest.xml 개요 탭에 있는 리소스 배포 아이콘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리소스 배포가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 어디까지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RES 밑에 있는 manifest.xml과 라이선스 파일 빼고 나머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최초 한번 저희가 폴더가 아예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 폴더에 빈 폴더거든요. 맨 처음 앱이 설치가 되면. 이 빈 폴더에다가 내용을 갖다 전체적으로 다 채워주셔야지 되잖아요. 최초 한번 반드시 전체 배포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최초 한번 전체 배포 해가지고서는 전체 배포해주기 위해서 전체 선택해주시고 브라우저 토탈 리소스 오늘 4월 21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압축 파일 만들어서 피니시 해주시고요. 저희 여기 리소스 업데이트 매뉴얼 쪽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매뉴얼 화면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매뉴얼 화면으로 조금 대체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저희 리소스 업로드 아까처럼 이제 UI는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하거든요. 업로드 파일 선택해 주셔서 업로드 해 주시면은요. 저희가 리소스 요약 보기라고 해가지고서는 목록 리스트로도 보실 수 있고 트리 형태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목록 보기 하시면은 각 확장자별로 몇 개 파일이 있는지가 내용들이 나오게 되시고 트리 보기 하시게 되면은 각 이제 폴더 그 구조로 어떤 식으로 어떤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상세 내용을 갖다가 전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으세요. 이때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불필요한 파일이 포함된 게 있다. 혹은 manifest.xml이 내가 압축 파일 만들 때 실수로 포함된 게 있었다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 필요하지 않은 파일 체크하셔서 삭제하시면은 해당 파일 제외하고 나머지들만 어드민 사이트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있는 것들 내가 이 파일들은 배포할 게 맞아 라고 체크를 하신 이후에 확인 눌러주시면요. 저희가 그 옆에 이제 리소스 업로드 탭 옆에 리소스 관리 탭으로 자동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이 앱에 신규 상태로 지금 파일이 막 등록된 애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해당 리스트에 내가 지금 조회된 애들을 갖다가 전체 배포를 다 하겠다. 조회 항목 배포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지금 현재 현 리스트에 조회되어 있는 얘네들을 갖다가 압축 파일로 전체 묶어서 배포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조회 항목 배포를 하시게 되면은 요렇게 팝업 창이 하나 뜨게 되고요. 해당 팝업 창에 보시면은 배포 버전이라는 애가 자동으로 저희가 카운트업을 해서 생성을 해드립니다. 배포 버전 보시면 지금 000-001 해갖고서는 숫자 6자리로 이루어진 요 버전이에요. 요 버전 정보를 갖고서는 저희가 배포를 갖다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맨 처음 배포되는 버전이 1버전이세요. 1버전이고요. 저희가 이 버전이랑 그러면은 그 앱이랑 어떤 부분을 맞춰주셔야지 되냐면은 내가 전체 리소스를 갖다가 처음 한번 배포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전체 리소스 배포된 거 직전 버전으로 선택해 주셔야지 됩니다. 내가 1버전에다가 전체 리소스를 배포를 했다. 그럼 1보다 하나 낮은 0버전으로 매니페스트에 있는 이 리소스 기존 버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얘가 해주는 역할이 어떤 거냐면은 리소스 업데이트를 시도하는데 내가 이 앱이 한 번도 리소스 업데이트 받은 적이 없네? 그럼 내가 몇 버전부터 어드민 사이트에서 리소스 업데이트를 요청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기준 버전이 돼주는 거예요. 저게 영어로 되어 있으면 그럼 내가 1부터 배포된 리소스를 갖다 전체를 다 받으면 되겠구나. 1, 2, 3, 4, 5, 6, 7, 8 저희가 카운트를 순차적으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그러면은 1부터 만약에 10버전까지 배포된 리소스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내 기준 버전이 0이면은 맨 처음에 어드민 사이트에 붙었을 때 1부터 10까지 버전에 배포되어 있는 리소스들을 갖다가 전체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요. 1 받고 순차적으로 1 받고 2 받고 3 받고 4 받고 5 받고 6 받고 7 받고 9 받고 10까지 다 받아요.
다운로드를 다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사용자가 내가 마지막 받은 버전을 갖다가 현재 내 버전으로 저장을 해놓고 있어요. 10버전. 그러고서는 사용자가 이제 앱을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기준 버전이 0이니까 0부터 다시 요청해야지라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지막 받은 버전이 10인데 10보다 더 높은 버전 배포된 리소스가 있는지 어드민은 체크를 해요. 만약에 10보다 더 높은 버전 11 버전이 새로 배포가 됐대. 그러면은 그 11 버전 가서 하나만 받아와요. 리소스 업데이트를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리소스 양이 좀 많은데 이거를 갖다 매번 사용자가 다 다시 받아야지 되느냐? 이게 아니라 최초에 한번 이제 그 배포되어 있는 전체 리소스를 받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배포된 리소스들, 추가로 배포된 리소스들은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뭐 내가 뭐 로그인 페이지에 우리가 로그인이라는 텍스트만 썼었는데 이거를 일반 로그인이라는 텍스트를 바꿀 거야. 그러면은 이때 이제 바뀌는 게 HTML 파일 하나만 바뀌잖아요. 텍스트만 바꿨으니까. 그 HTML 파일 하나만 배포하시면 돼요. 처음에 전체 리소스 다 했을 때 막 5메가, 10메가 막 이래서 용량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에 배포하실 때 일반적으로 대용량의 파일을 배포하시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생각보다 이제 진행하시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운영용으로 계속 이제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HTML 파일 하나, 뭐 JS 파일 뭐 한 5개 이런 애들 해봤자 용량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앱이 리소스 다운로드 받는 시간 자체가 길지 않지만 계속해서 최신화된 앱들로 최신화된 형태로 앱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리소스 기준 자체라는 거는 한 번도 리소스 업데이트 받은 적이 없을 때 내가 이거를 갖다 그러면은 몇 버전부터 리소스를 다운받으면 되는지를 체크하는 기준 버전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이거를 갖다 계속 쓰고 있었는데 우리가 101버전 기준부터 해가지고서는 101의 그 전체 리소스를 싹 리뉴얼해서 우리가 고도화를 했어. 그래서 101 버전에 우리가 배포된 리소스부터는 이게 전체 리소스야. 1부터 100까지 배포됐던 그 리소스는 받을 필요가 아예 없어. 라고 하면은 APK를 이 기준 버전 바꿔서 기준 버전 내가 101 버전부터 사용자들이 받으면 되니까 100으로 바꿔서 100으로 기준 버전 바꿔서 배포하시면은 APK 마켓이나 뭐 이제 자체 다운로드 페이지나 뭐 이런 데다가 APK 배포하시면은 그 APK 받은 사용자들은 1부터 100까지 갖고 있는 1부터 100까지 어드민 사이트에서 리소스 요청하지 않고 101 버전부터 리소스 요청해가지고서는 받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다가도 우리 근데 이거 전체 리소스가 좀 양이 너무 많아서 혹은 아니면은 우리가 운영을 뭐 좀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중복된 파일들을 계속 다시 배포해서 너무 많은 양이 쌓였어. 이 많은 양 쌓인 것 자체가 받는 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러면은 전체로 한번 다 묶어갖고서는 배포 한번 올리시고 APK도 마침 그때 이제 업데이트 할 내용들이 있었네라고 하면 그거 업데이트 내용 같이 묶어갖고서는 APK 배포하시면서 전체 이제 한번 리소스 정리라고 그러죠. 일종의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드민 사이트에서 이제 이 리소스 배포 버전이 여기 있는 이 기준 버전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 저희가 배포 모드 개발이랑 운영 선택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배포 모드 개발로 해두시면은 얘가 탭으로 되어 있는 앱에서는 저 개발로 배포된 애들을 리소스 다운로드를 받고요. 내가 저거를 운영으로 해놨다라고 하면 배포 모드가 리얼일 때만 앱에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배포를 갖다가 내가 저거를 갖다 정보를 다 입력하고서는 확인 눌렀다. 요 팝업창에서 저장 눌렀다라고 하면은 이 배포 리스트에 보시면은 맨 처음에 상태가 중지로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내가 이 사용 상태를 사용으로 바꿔서 변경 저장을 해주셔야지 그때부터 실제 사용자가 리소스를 갖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배포를 갖다가 이제 등록하시는 과정과 그다음에 실제 배포가 나가게 하는 시점을 갖다가 지정을 해주실 수 있게 타이밍 조절을 하실 수 있게끔 조치들이 되어 있고 만약에 배포했는데 잘못 배포됐어. 이거 나가면 안 되는 파일이었는데 라고 하실 경우에는 그 현재 배포 있는 거 상태 중지하시고 뭐 하셔야 되냐면요. 그 내가 잘못 배포 나갔던 애를 근데 누군가는 다운로드를 받았을 수 있잖아요. 그 누군가가 다운받았을 거를 저희가 폴더 내에서 얘가 뭐 1버전에 배포되네, 3버전에 배포되네 이렇게 중복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폴더에 계속 내용을 엎어치는 형태예요. 그래서 잘못 배포된 게 나갔고 만약에 그거를 한 사용자라도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이거 원복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 원복할 파일 있으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로그인으로 아까 텍스트 바꿨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로그인으로 가는 게 맞대. 그러면은 로그인이라고 다시 이제 그거 텍스트 바꾸셔가지고서는 그 HTML 새로 배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중간에 중지가 되어 있더라도 누군가 한 명은 받아서 만약에 여기 다운로드를 받아서 갖고 있게 되면은 A 사용자와 B 사용자가 둘이 서로 다른 내용의 화면을 볼 수 있는 요건들이 생기거든요.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해소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원복하는 방법은 새로 그러니까 그 전 리소스를 다시 재배포하시는 방법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리소스 배포 관련해서는 이제 이렇게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 저희가 이렇게 매뉴얼화 해가지고서는 독스 페이지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서 리소스 업데이트 쪽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